그래서 결국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얘를 최대한 많이 써보는 게 지금 중요하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써보고 얘는 이런 게 좋구나, 이런 게 틀리는구나, 맞구나 라는 걸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오늘 저희가 해본 것처럼 또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틀리는지를 알려면 그 분야에 자기가 전문성이 있거나 이제 소위 말하는 도메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틀린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생성형 AI 시대에 되게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얘가 맞는지 틀린지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컴퓨터를 좋아하고 파워포인트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런 것도 있어요. 저는 실제로는 그림을, 저희 아들이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저희 아들보다 못 그립니다, 그림을. 아니 컴퓨터 특히나 파워포인트는 제가 딱 네모를 그리면 네모를 정확하게 그려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알록달록하게 배치하고 싶다고 배치를 정확하게 해주잖아요.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얘는 내가 생각한 것들을 아주 잘 도와주는 아주 쉬운 도구네. 그렇다면 내가 굳이 손으로 그림을 못 그리고 글자를 못 하는데도 와 얘는 도와주네. 그러다가 이번에 드디어 생성형 AI가 제가 그 가장 한이었던 그림 그리기를 이제 도와주기까지 시작을 하니까 제가 있는 상상력을 갖고 한두 줄만 쓰면 얘가 실행을 해주니까 저 입장에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챗GPT 3.5에서는 사실은 아무 말 대잔치로 가서 몇 번 연습하다가 놀다가 뭐 그냥 재미없네 이러고 끝날 수 있는데, 이번 GPT-4에서의 놀라운 일은 앞서 말씀하셨던 그림까지 생성해 주는 것도 있지만, 제가 보니까 오디오로 그냥 말로써 명령을 들어주는, 마치 자비스처럼 자비스 초기 버전이라는 느낌이 딱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서 또 이제 놀라운 게 원래 이게 GPT-4 유료 버전에만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샘 알트먼이 다시 오픈 AI로 돌아가면서 선물을 하나 줬는데 그게 바로 이 음성 채팅 기능입니다. 무슨 말이냐? 원래는 유료 버전에서만 됐는데요. 이제 무료 버전에서도 됩니다. 3.5에서 된다고요? 3.5에서도 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지금 4가 막혀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4가 막혀 있어서 새롭게 제가 그림 그리는 기능 보여드려도 이거 지금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막히게 되고, 이것도 조금 뭐 썰을 좀 풀면 막히게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무 갑작스레 그 사람들이 막 관심이 들어서 많이 접속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가 언제였느냐? GPTs라고 하는 새로운 기능을 개발자 행사에서 오픈했을 때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챗봇 있잖아요. 챗봇을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만들어서 팔 수 있게 하겠다고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앱스토어의 개념을 넣겠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건 맞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그 이후로 사람들이 이거 스티브 잡스처럼 샘 알트먼이 가는구나라고 했고, 정말 그리고 나서 지금 전 세계 모든 개발자들이 이 GPTs라는 걸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서 달려들다 보니까 서버가 감당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유료를 막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샘 알트먼이 다시 돌아가면서 무료로 이 음성 버전을 풀었거든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좀 생겼느냐? 요즘에 챗GPT가 서버가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접속이 잘 안 돼요. 저 같은 사람이, 저는 왜 그러냐, 우스갯소리로 이거 한번 결제해놓고 까먹고 1년 내내 결제하고 쓰지도 않으면 어떡하지 하고 이제 주저주저하다가 김덕진 소장님의 이런 이렇게 강연 내용을 보고 나 이거 해야지 했는데 이미 그때 늦은 거예요. 막혀버린 거죠. 근데 난 지금 너무 안타까워. 언제 풀리나 지금 대기 걸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료 버전으로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아시겠지만 GPT 3.5랑 GPT 4를 구분을 해서 보면 GPT 3.5는 좀 상대적으로 아무 말 대잔치를 하죠. 그리고 또 말의 길이가 좀 짧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응 속도는 조금 빠릅니다. GPT 4는 반대로 말이 조금 더 깊고 말을 길게 하지만 반응 속도 좀 느리거든요. 그래서 GPT 3.5의 음성 기능을 쓰면 GPT 3.5 버전으로 대화를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지금처럼 서버가 안 좋은 상황에서 어쨌든 대화는 잘 돼요. 그래서 제가 3.3 버전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제가 이제 화면을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일단은 GPT 앱에서만입니다. 모바일에서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PC용으로는 이건 안 되고요. 지금 챗GPT 가짜 앱이 진짜 많았었거든요. 저 결제할 뻔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앱 사용 좀 미리 말씀드리면, 지금은 챗 GPT를 검색을 하시면 아이폰용도 그렇고 안드로이드용도 그렇고 공식 앱이 나왔어요. 그리고 앱을 설치할 때까지는 돈을 안 냅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설치할 때 돈 내라고 하거나 유료면 그거 설치하시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보시면 아이콘 모양이 어떻게 돼 있냐면 아이콘이 비슷한 게 겁나 많아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특히나 이제 안드로이드에선 더 그런데
여기만 보셔도 지금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카메라 보이거든요. 이게 초록색 배경이 있고 흰색 배경이 있거든요. 네. 흰색 배경으로 돼 있는 흰색 배경에 검은색으로 돼 있고 오픈 AI에서 출시했다. 저걸 꼭 보세요. 오픈 AI 네, 아닌 그쵸. 다른 AI가 많아요. 지금. 맞아요. 그래서 네. 오픈 AI에서 출시하신 걸로 하면 되고요. 이렇게 있는데 보시면 위에가 지금 챗 GPT-4라고 돼 있는데요. 얘를 제가 3.5로 바꿔볼게요. GPT 3.5. 요 위에 보시면 3.5로 바꾼 다음에 이 우하단에 보면 이 헤드셋 모양이 있어요. 헤드셋. 요걸 누르면은 얘가 실행이 됩니다. 안녕 반갑다. 삑 소리 났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지금부터 네가 내 영어 선생님 해줬으면 좋겠는데 한 중학교 1학년 수준으로 영어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영어를 되게 못하니까 네가 나한테 영어 잘하라고 좀 독려도 해주고 너가 먼저 좀 시작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자 선생님 먼저 영어를 좀 시작해주세요. 부탁해요. 이렇게 막 시켰습니다. 물론 영어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인사를 배워봅시다. Hello는 여보세요. My name is Yormi는 제 이름은 당신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How are you? 어떻게 지내세요? 입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하면서 영어를 연습해 보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Hello. 저희가 또 탭했죠. Great start. Hello means 여보세요 in Korean. 그죠? 근데 얘가 좀 이상해요. 헬로가 여보세요래요 지금. 그러니까 전화로도 맞긴 한데 뭐 전화니까 그럴 수 있겠죠. 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제가 얘랑 아주 편하게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제가 지금은 그냥 대화에 설정을 한 건데 그 어떤 언어를 가리지 않고 얘한테 뭔가 애널리스트라는 설정을 주고 뭔가 투자에 대해서 대화를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제가 거꾸로 못하는 언어가 있는데 그 언어를 얘한테 브리핑을 해달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냥 제가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시켜볼게요. 얘한테 대한민국의 2022년 증시 상황에 대해서 중국어로 요약해서 브리핑을 좀 해주고 중국어로 말한 다음에 한국어로도 얘기해줘. 내가 이거는 중국에 있는 중학생들 대상으로 이야기할 주제야. 한번 정리해서 얘기해줄까? 2022년 대한민국 증시는 크게 안정적이었습니다. 주요 지수인 코스피와 코스닥은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고 코로나19 대응책과 기술 기업들의 성장이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디지털화와 헬스케어 분야에서 주목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IT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하였고 코스피는 역사적인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탄소 중립과 관련된 노력을 강화하며 친환경 기업들의 성장을 촉진했습니다. 이로 인해 신재생 에너지와 친환경 기업들의 주가도 상승했습니다. 요약하면 2022년 대한민국 증시는 안정적으로 성장하였고 코로나19 대응과 디지털화, 환경 관련 노력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한 걸 중국어로 다시 얘기해줘. 2022年韩国股市表现相对稳定。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네. 여기까지 갈게요. 아, 네. 네. 내용은 틀렸어요. 아, 내용 틀렸군요. 21년이나 20년 네. 사이에 이야기를 해줬는데 네. 어떻게 저렇게 짧은 시간에 말로 저렇게 나오지? 네. 저는 그게 놀랐고 뭐 이게 틀릴 수 있는 건데 그거는 이제 네. 하는 사람이 검증을 하면 되는 거니까 네. 그럼 어쨌든 저렇게 만들어진다는 게 놀랍고 그걸 또 외국어까지 또 한 번 넘긴다는 것 그것도 굉장히 놀랍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2022년을 물어봐서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이거 오히려 틀린다라는 거를 말씀하시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할루시네이션, 그러니까 네, 정보에 대한 검색에서는 이런 이슈가 있을 수 있다라고 네, 네. 하는 거는 분명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GPT-3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좀 있는 옛날 것 같아요. 데이터만 있으니까.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22년이 끝나기 전에 데이터가 끝났으면 네네네. 그렇지.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네, 제가 네, 뭐 2000년에 대한 얘기를 했으면 좀 더 확률적으로 높을 수 있지만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릴 수 있는 얘기인 거 분명해요. 네, 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얘를 그래서 어떻게 쓸 거냐라는 네, 건데 얘를 그렇기 때문에 언어를 공부하는 용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보고 네. 영어 강사들 뭐 네. 외국어 강사들 이제 짐 싸야 되겠구나. 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역으로
제가 보니까 요즘에 또 이거를 잘 활용하는 영어 강사님들이 또 생기더라고요. 아, 유튜버에 그런 분들이 한둘 보이더라고요. 네, 왜냐하면은 얘한테 똑같습니다. 제가 어떤 거든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런 걸 잘 활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역으로 생각하면 영어 교육을 계속 해오신 분들은 GPT를 활용하는 영어 교육에서 자기가 또 이제 앞서 나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포지션이 바뀌는 거죠. 이게 어떤 포지션이 바뀌냐? 본인이 강사가 아니라 이제 교육 컨텐츠를 개발하는 어떤 회사의 사장이 될 수도 있고, 네. 혹은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을 구성해서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뭔가를 비즈니스를 하는 비즈니스맨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아까 거예요. 얘기하신 것처럼 네. GPT스 네. 그러니까 GPT 스토어의 사장님이 될 네네. 가능성이 매우 높네요. 그렇죠. 그렇게도 될 수 있죠. 뭐 예를 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또 이제 그뿐만 아니라 이거를 활용해서 교육 커리큘럼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아까 중학교 1학년 정도로 얘기해라 이랬잖아요. 근데 실제로 영어를 해보시면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영어를 해야 돼요. 그럼 비즈니스 영어를 해야 될 때 내가 어떤 선생님을 찾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얘한테 말을 걸어서 시킨다고 하는 게 처음에 할 때 되게 어렵습니다. 네. 예를 들면 제가 증권 애널리스트로서 증권 애널리스트들의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GPT한테 소환을 해야 되는데 그 소환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만약에 전문 영어 강사라고 하면 영어로서 어떻게 물어보면 되는지 정확하게 알겠죠. 네. 그래서 그걸로 불러내는 일을 합니다. 근데 그 불러내는 것만으로는 이 사람이 꾸준한 비즈니스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불러내는 프롬프트들을 잘 세팅한 하나의 앱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있는 API,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대화하는 것들을 꼭 GPT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걸 API로 다른 앱 서비스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럼 이 대화할 수 있는 말은 가져오고 거기에다 예를 들면 단어장을 붙인다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를 붙이는 형태로 네. 또 다른 스타트업의 사장님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결국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얘를 최대한 많이 써보는 게 지금 중요하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써보고 아 얘는 이런 게 좋구나, 이런 게 틀리는구나, 맞구나 라는 걸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오늘 저희가 해본 것처럼 또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틀리는지를 알려면 그 분야에 자기가 전문성이 있거나 이제 소위 말하는 도메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틀린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생성형 AI 시대에 되게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얘가 맞는지 틀린지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오디오가 되면서 그냥 갑자기 뭔가 날개 하나가 더 달린 듯한 느낌 네.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또 여기서 한 번 더 진보되는 게 이제 멀티모달로 가면 이제 진짜 살아있는 로봇 같은 게 만들어진다. 네. 근데 이 멀티모달이 어떤 건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멀티모달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년에 그리고 최근에 그 생성형 AI의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원래 멀티모달이라는 말 자체는 약간 방송 용어에 가까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글자뿐만 아니라 이미지 혹은 청각적 요소 여러 가지를 갖고 한 번에 공감각적으로 뭔가 컨텐츠를 전달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멀티모달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떠한 그 형태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쓰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LLM하고 네. 이 멀티모달이 요즘 크다 그래서 라지 멀티모델이라고 표현하는데 약자로 치면은 LLM하고 LMM이에요. 네. 비슷하지만 틀린 것 같은 이게 어떻게 다르냐? 일단 우리가 얘기한 대로 LLM은 라지 랭귀지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랭귀지, 언어, 글자로만 이제 만든 모델이에요. 네. 근데 라지 멀티모달 모델이라고 하는 건 글자뿐만 아니라 학습을 할 때 이미지나 아니면 뭐 음성이나 네. 뭐 영상 이런 것들을 같이 학습을 시키고 그걸 통해서 뭔가 답변을 얻어낸다는 거잖아요. 이걸 제가 요즘에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약간 좀 이거는 뭐 비유에 가깝긴 한데 이런 거죠. 우리가 책을 볼 때 책에 글자도 있고 그림도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보통 글자 따로 보고 그림 따로 보고 그렇게 안 하죠. 네. 당연히 우리가 책을 볼 때 글자랑 그림을 같이 보잖아요. 근데 기존에 있었던 AI를 굳이 나누면 마치 글자 따로 공부를 시키고 네. 그림 따로 공부를 시키고, 그래서 그림을 뽑아낼 때는 그림 공부시킨 어떤 함에서 끈에서 뭔가를 시키고 글자를 빼기 위해서는 글자를 공부시킨 거에서 따로 함에서 뺐다라고 네. 이제 표현을 하면 이제는 그렇게 공부를 시키는 게 아니라 글자랑 그림을 한 번에 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얘한테 공부도 한 번에 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 이제 사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몇 페이지에 있는 어떤 그림을 보면 그 앞뒤에 어떤 글자가 있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어떤 글자를 보고 그 뒤에 아 그런 그림이 있었지라는 걸 떠올리잖아요. 네네. 마치 인간이 하는 거랑 비슷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얘가 뭘 하느냐?
글자와 그림에 있는 맥락들을 얘가 이제 조금씩 사람의 표현으로 치면 맥락을 이해한다 이렇게 좀 표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사람의 표현이긴 하지만 이걸 그럼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일단은 논문을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공식적으로 GPT-4V라고 하는 최근에 이제 업데이트 되면서 나온 이 멀티모달이 가능해진 GPT로 뭘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한 논문이 있어요. 근데 그 논문에 나오는 내용들이 좀 재미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로 얘가 할 수 있는 게 존맛탱이라는 말을 알아듣는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뭐 제가 쓴 건 아니고요. 실제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논문의 내용인데 이런 겁니다. 그 어떤 외국어, 그러니까 영어 외에 다른 언어랑 그림이랑 섞여 있는 거를 이미지를 GPT한테 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프롬프트를 이렇게 쓴 거예요. 너는 이 이미지에 영어 말고 다른 것들이 들어있으면 그걸 영어로 번역을 해줘 라고 시킨 거예요. 어떤 언어인지도 안 알려준 거예요. 네네. 그랬더니 얘가 이걸 보고 첫 번째는 이거 일본어고요. 굿모닝 해버 나이스 데이입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고 두 번째 이제 중국어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중국어 이미지 이렇게 겹쳐 있잖아요. 근데도 이걸 명확하게 읽어요. 그래서 이거는 중국어고 마파두부입니다. 마파두부는 어떤 겁니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죠. 그리고 또 이제 이 이미지를 보고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는 한국 이미지, 코리안 이미지고요. 그리고 번역을 하면 딜리셔스 푸드입니다. 까지 이렇게 그림만 보고 네. 그림과 글자 섞여 있는 걸 보고.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서의 함의는 이게 어느 나라 언어인지도 안 알려주고 글자랑 이미지가 합쳐져 있는데 그거를 보고 이거 한국어네? 한국어인데 이 존맛탱이란 말을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하면 딜리셔스 푸드네? 라는 걸 얘가 인지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인지를 갖고 뭘 할 수 있느냐? 심지어 이런 것도 됩니다. 이게 김초밥인데요. 얘가 김초밥이라고 안 알려주고 한 번에 GPT한테 이미지를 5장을 올려요. 그 다음에 이거를 네가 보고 음식을 만드는 순서대로 정리를 해봐라고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처음에 이거를 먼저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밥을 비비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는 C를 보고 얘는 김에다가 밥을 까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알아서 순서대로 내용을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음식인지도 얘기를 안 해줬는데. 엄청난 데이터 학습이 있었군요.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면은 사람들의 표정을 주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이 사람이 어떤지에 대해서 좀 관련돼서 좀 써봐라 이랬더니 아주 내용을 많이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엑스레이 사진 주고 뭐 잘못됐어 라고 했더니 이거를 얘가 설명을 해주는데 5번째 중족골이라고 하면서 중족골이 뭔지까지 설명해 주고요. 새끼발가락과 연결되는 바깥쪽에 뼈가 골절이라는데 이거를 일반적으로 존스 골절이라고 합니다 라고 하는 전문 용어까지 아주 쉽게 설명을 해주고 CT 사진을 줬더니 조개는 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추가적인 정확한 진단을 내리려면 임상적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병원 가보세요라고까지 얘기를 해주죠. 이런 걸 갖고 이제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라고 볼 때, 이건 좀 복잡하니까 이게 이제 실제로 트위터에 올라온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올린 건데요. 정말 별거 아닙니다. 뭐냐면 우리가 있는 화이트보드에다가 프로그램에 대한 구조 설계도를 사람이 그린 거예요. 찍어요. 찍은 다음에 이걸 GPT한테 올리면서 얘한테 역할을 줍니다. 뭐라고 주냐? 넌 지금부터 아주 유명한 전문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자야. 우리 팀이 화이트보드에다가 이 세션에 대한 플로우를 그렸어 라고 한 거예요. 이 플로우가 어떤 거냐면 이메일 넣고 이름 넣고 나이를 넣는데 18살 넘으면 사이트 보여주고 18살 안 넘으면 키즈 버전 보여줘 이런 거에 대한 이제 흐름을 주고 그다음에 이거를 네가 코드를 이러한 이제 JS랑 그죠 Next.js랑 Twilight CSS를 활용해서 만들어야 돼라고 시켜요. 그 다음에 여기서 되게 재밌는 건데 우리가 요즘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얘한테 명령을 주는 방식을. 근데 이 명령 주는 방식이 진짜 사람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사람처럼 정말 감정에 호소하거나 사람처럼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얘가 실제로 결과가 잘 나온다라고 하는 논문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상당히 여기서 좀 재미있는 실제로 이게 이제 논문 중에 하나에서 썼었던 테크닉인데 뭘 쓰냐면 얘한테 코드를 그냥 짜라고 시키는 게 아니라 take a deep breath. 그 뭐냐면 심호흡을 크게 하고 AI한테 그리고 나서 think step by step. 그러니까 네가 생각을 단계별로 해봐. 이걸 어떻게 할지 그걸 문장을 주는 거예요. 사람처럼. 그리고 나서 자, 너 이제 코드를 하나하나 좀 해볼래? 라고 했더니 얘가 코드를 쫙 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트윗에 보면 이 코드가 실행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사람이 한 거는 그냥 화이트보드에다가 대충 설계도 그리고 야 이거 네가 코드 짜봐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이걸 이제 GPT가 해내는 겁니다.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집에서 해본 건데 이제 저희 집에 있는 웹캠을 그냥 GPT 이제 핸드폰이죠. GPT-4로 찍은 다음에
이거 뭐야? 이거 판매하고 싶은데 누구한테 판매하면 좋을지 타겟 고객군 잡아주고 판매할 만한 온라인 페이지에 있는 임팩트 있는 카피라이트 만들어줘 쓴 거예요. 네. 얘가 웹캠이래요. 네. 웹캠은 어떤 사람한테 쓴대요. 타겟 고객군은 어떤 사람이래요. 네. 추천하면서 카피라이트를 얘가 써주는데 뭐라고 써주느냐, 더 선명하게, 더 진실하게 당신의 모든 순간을 완벽하게 포착하세요. 최고의 웹캠으로 완벽한 화질을 경험하십시오. 네. 이렇게 얘가 써주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그냥 사진 하나 주고 야 카피 써봐 이랬더니 얘가 인질해서 이렇게 해주기도 네. 하고요. 뭐 때로는 제가 이제 제 음식 사진을 올리면서 와이프가 준 건데 인스타그램용으로 포스팅해줘 그랬더니 아주 오글거리는 네. 포스팅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분들한테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경제 신문 같은 거에 나오는 그래프들 있잖아요. 예, 예. 근데 때로는 그 그래프가 너무 좀 복잡하기도 하고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GPT한테 주면 됩니다. 네. GPT한테 이렇게 그래프 주고 얘한테 분석해달라고 그러면 분석을 해주거든요. 근데 네. 처음에는 얘가 이미지에서 몇 개 틀린 게 있어요. 네네. 틀린 것들을 제가 설명을 다시 해줬더니 얘가 이 내용을 갖고 거의 보고서 수준으로 내용을 네. 정리를 해줍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멀티모달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좀 잘 보여주는 사례 중에 하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저 마지막에 저 그래프 네. 보면서 저는 사실 속으로 되게 쾌재를 불렀어요. 아, 어떤 계절을 보셨나요? 저희가 하는 게 그래프 차트 작업이 그쵸. 많거든요. 네. 그걸 찾아오고 붙이고 네. 분석하고 하면 제가 이제 저런 거를 보고서 같은 거 쓰는 건 너무 싫어하는데 네. 누군가 보고서를 써주겠구나. 거의 그렇죠. 네. 그럼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되게 포인트는 첫 번째로 얘가 틀린 것들을 지적해 줄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처음에 초록색과 파란색의 흐름이라고는 얘기는 했는데 네. 초록색이 무선전화 차트고 파란색이 유선전화 차트라는 이미지에 있는 글자는 못 읽었어요. 네. 근데 얘를 얘한테 읽혀주니까 처음에는 그냥 추위에 대한 얘기만 해줬는데 아, 그 추위가 알고 보니까 이게 무선전화에 대한 추위구나. 그러니까 무선전화 데이터를 끌고 와서 읽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이유는 네. 특히나 뭐 예를 들어 요게도 어떻게 나오냐면은 실제로 2017년 이후로 급격히 증가했는데 이는이라고 하면서 얘가 관련된 내용들 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 보고 오, 얘 꽤 괜찮네. 그러면은 우리가 그다음 할 일이 뭐예요? 얘가 만내가 아니라 마치 신입사원이나 인턴 사원이 가져온 보고서를 보듯이 보면서 야, 이거 맞았는데 이건 틀렸어. 야, 이건 다시 써와. 이러면 얘가 또 죄송합니다 하면서 다시 써오거든요. 예, 그렇게 쓰는 거죠. 아, 여기 이 멀티모달에서 네. 인간이 움직이는 동작 능력, 운동 능력까지 하면 그야말로 진짜 사이보그가 만들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조만간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네. 이런 걸 활용을 해서 이제 앞서서 생각해 보시면 언어도 대화를 하고, 그죠? 그리고 얘가 어떤 글자와 그림도 인지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영상이잖아요. 실은 어떤 게 요즘 되냐면 만약에 우리가 나만의 아바타를 만들어서 네. 내가 하지도 못하는 언어를 내 목소리로 아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아바타를 만들 수 있다면, 증시각도기 TV 영어 버전 네. 유튜브 출시할 수 있겠네. 아, 그럼요. 제가 했던 거 다 넣어주고. 네,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제가 지금은 아주 기본적인 걸 하나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제가 제 만든 아바타가 있어요. 제 만든 아바타를 좀 보여드릴게요. 네.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오늘 소개해드릴 서비스 헤이젠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그 서비스에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 한 2분 정도 되는 영상을 그냥 올려요. 여기다가 예를 들면 이렇게, 그죠? 이건 제가 그냥 집에서 네. 그냥 아이폰으로 그냥 찍은 거예요. 네네. 찍은 다음에 이거를 요 헤이젠이라는 서비스에 올립니다. 네. 그리고 올리면서 관련돼서 뭐 내가 맞다는 승인을 한번 해줘야 돼요. 네. 해주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글자를 쓰면 그 글자를 제가 하는 것처럼 실제로 입 모양까지 명확하게 해줘요. 목소리도. 네. 미쳤다. 자, 그거를 제가 보여드리기 전에 네. 또 여기 왔으니까 또 증시각도기용으로 하나 만들면 좋으니까 네네. 실제 제가 만든 데모가 나올 동안에 네. 증시각도기를 만들어 보도록 한번 네네. 시켜보죠. 예.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되게 단순해요. 제가 크리에이트 비디오 누른 다음에 네. 여기에다가 문장 써주면 제가 할 일 끝납니다. 네. 자, 여기에 뭐라고 쓸까요? 영어로 한번 써볼까요? 증시각도기 아까처럼 영어를 또 쓸 때는 번역기를 갖고 오면 되겠죠. 아니면 이 안에서도 실제로 번역이 되긴 하니까 네. 여기서 번역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자, 안녕하세요. 증시각도기에 출연하게 된 딕션 킴 교수입니다. 오늘은 예를 들면 경제와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써볼게요. 네.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번역기를 돌려서 그죠? 여기에서 영어로 만들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영어로 만들면 뭐 이건 뭐 구글에 있는 거니까 네.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그죠? 뭐 스톡 마켓 프로텍터 이렇게 나오네요.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제가 그냥 또 바로 해야 재밌으니까 서밋 눌러서 네. 이게 원래 한번 과정을 걷긴 해야 되는데 그냥 바로 해볼게요. 자, 이렇게 누르는 동안에 이렇게 하면 30초에서 1분 정도면 나와요. 영상을 네. 뽑는 자, 건데. 나오는 동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리 만들어 놓은 걸로 5개 국어를 하는 저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제가 아니고 AI예요.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김덕진님, 귀하의 인스턴트 아바타리가 준비되었습니다. 바로 비디오 제작에 사용해 보세요. 피드백 버튼을 클릭하여 귀하의 생각을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재미있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konnichiwa, 私は 김덕진教授です。今日は私のアバターであるディクショニングキム教授が発表をしています。人工知能は急速に私たちの生活に浸透しています。人間と AI は共存できるのでしょうか？それとも AI が人間にくっつけて終わるのでしょうか？未来派しまっています。死の瞬間、人間が消されるガシたちのいるんを考えるきっかけになればいいです。Bonjour, je suis le professeur Dukjin Kim. Aujourd'hui, mon avatar, le professeur Diction Kim, fait une présentation en mon nom. L'intelligence artificielle s'infiltre rapidement dans nos vies. Les humains et l'IA peuvent-ils coexister? Ou bien l'IA va-t-elle remplacer l'homme? L'avenir a commencé. J'espère que mon nouveau livre, L'effacement de l'homme, enrichira notre discussion. Merci. Hello, I'm Professor Dukjin Kim. Today, my avatar, Professor Diction Kim, is presenting on my behalf. Artificial intelligence is rapidly infiltrating our lives. Can humans and AI coexist, or will AI replace humans? The future has begun. I hope my new book, Erasing the Human, will expand our discussion. Thank you. 大家好，我是金德珍教授。今天我的化身 Diction Kim 教授将代表我发表演讲。人工智能正在迅速渗透我们的生活。人类和人工智能能否共存，还是人工智能将取代人类？未来已经开始。我希望我的新书《人类的磨砂》能拓展我们的讨论。谢谢。 안녕하세요. 저는 김덕진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 아바타인 딕션 킴 교수가 저 대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빠르게 우리 생활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인간과 AI는 공존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AI가 인간을 대체하게 될까요? 미래는 시작되었습니다. 저의 신간, 인간이 지워진다가 우리의 논의를 확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실제 만든 영상을 제가 증시각도기에 대해서 한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Hello, this is Professor Diction Kim, who appeared on Stock Market Protractor. Today we will talk about the economy and artificial intelligence. I look forward to. 네, 이렇게. 와, 충격적입니다. 진짜 충격적이네요. 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만들고 쓰고 하는 시대가 온 거고요. 뭐 이런 것들 뭐 만드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되게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더 놀라운 건 아마도 이렇게 직접적인 방식은 아니지만 조금 다른 방식이지만 아마도 지금 예측되는 게 내년에 유튜브에 이런 기능들이 들어올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럼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면 우리 증시각도기가 해외로도 나갈 수 있지만 반대로 해외에 있는 수많은 경제 컨텐츠를 한국어 입모양으로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또 오는 거죠. 그러네요. 그럼 과연 이게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줄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시기가 오는 것 같습니다. 저 해외에서 장사하면 되겠는데.
더 좋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수많은 좋은 콘텐츠를 갖고 네. 전 세계로 나가면 꼭 영어가 아니더라도 네, 네. 다양한 언어로 이렇게 할 수 네. 있으니까 심지어 이렇게 만드는데 돈도 많이 안 들어요. 네, 이 서비스 활용하는 게 실제로 렌더링해서 내 거 만드는 것까지는 공짜고 네. 그리고 나서 뭐 30초 1분짜리 만드는데도 한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이 안 드니까 네. 그렇게 치면은 한 10분짜리 내가 아예 못하는 언어의 영상을 만드는데도 한 뭐 몇만 원이면 네.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야 미국 진출 여러분 각독의 미국 진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미국 시장하면서 미국 사람들 상대로 해야 되겠네.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네. 네. 근데 뭐 지금 실시간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기술이 지금 이렇게 누구나 그냥 손쉽게 뚝딱 하면 되는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거죠. 와 아니 저는 네. 미국 시장을 정리해 주거든요 한국 분들한테. 좋네요. 그럼 네. 그거 영어로 해가지고 유튜브에 발행해서 어떻게 알고리즘 한번 걸리면은 네. 미국 스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번역도 되게 깔끔하게 해주는 앱들도 있어서 뭐 예. 제가 여기도 좀 디벨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네. 그 녀석이 번역만 해주는 게 아니라 제가 쓴 영어를 조금 더 영국식 영어나 미국식 영어로 다시 다듬어 주는 것들도 네, 인공지능이 해주거든요. 네네. 그럼 그렇게 다듬은 걸로 이렇게 또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용까지 이게 쓰면 워크플로우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죠. 업무의 흐름들을 이 AI와 인간이 어떤 식으로 만들면 아주 최적화될까라는 네. 것들을 지금부터 고민을 해보시면 아주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우리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김덕진 소장님이 오셔서 네. 너무 보물을 많이 풀어주고 가셨어요. 보신 분들 놀라신 분도 있었고 아마 이런 게 있었어 하시는 분도 있었고 내가 아는 것보다 상황이 정말 여기까지 진도가 빠졌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었고 어떻게 활용해야지 하는 생각을 하신 분도 계셨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저희 각도기 TV에 있는 모든 구독자와 시청자분들이 이걸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AI는 진짜 백문이 불여일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강의 때마다 맨날 말씀드리는 건데 제 강의 한 10시간 들으시는 것보다 네. 그냥 챗GPT 켜서 5분 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네. 그리고 도구들 하나 써보시고 네. 이거 별로네라고 느끼셔도 네. 그렇게 느끼는 분들과 아닌 분들의 차이가 네. 이제 아주 커질 거예요. 예. 그리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이제 이제 종종 이제 김미경 TV에서도 이제 강의를 많이 하는데 네. 김미경 쌤이 쓰는 표현 중에 되게 좋아서 저 따서 쓰는 게 있어요. 아직은 괜찮다. 왜냐면 우리 모두가 아직 1학년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2학년, 3학년이 등장하기 시작하면 네. 수학도 그렇잖아요. 네. 누가 막 3학년, 4학년 거 하고 있는데 1학년도 안 되면 괜히 막 4학년 거 하려다가 더 늦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네. 지금 딱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이제 모두가 1학년 시기는 좀 지난 것 같고 네. 2학년, 3학년들이 좀 출몰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이럴 때 더 늦기보다는 빨리 하나씩 해보시면서 네. 좀 새롭게 감을 익혀 나가시는 게 지금 중요하지 않나 이런 네. 생각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덕진 소장님 사회적으로 정말 큰 역할을 해주시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은 이게 여기서 뒤지면은 뭐 문명사적으로 굉장히 뒤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덕분에 많은 분들이 여기에 개화하고 눈뜨고 그래서 사용하게 되고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이렇게 역량 있고 사회에 이바지하시는 좋은 일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작지만 네. 저희 채널에 나오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얼마나 큰 도움과 감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예, 너무 고맙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의 마음도 그러실 거고요. 제가 그 마음을 담아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 오랫동안 이 영상 봐주신 분들도 정말 감사하고 꼭 활용해 보시기를 그리고 모르시겠으면 이 책을 읽어보시면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귀한 시간 만들어주신 김덕진 소장님께 감사드리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도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